이 영상은 초보자가 1년 동안 셀프 인테리어를 하며 오직 유튜브를 통해 독학으로 배운 내용으로 저와 같은 생초보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인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부디 창을 닫아주세요. 하나. 차제 소개. 벽 타일은 300에 600각, 바닥 타일은 300각 타일을 사용했는데 벽 타일은 8박스, 바닥 타일은 3박스를 구입했습니다. 타일 수량은 화장실 바닥 면적만 매장에 알려주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타일은 직접 매장에 가서 색상도 보고 만져본 후 구매하시길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바닥과 벽 타일을 대보면 어느 정도 완성 후의 느낌을 아실 수 있습니다. 타일 본드는 테스트를 위해 아덱스 D20과 세라픽스를 사용해봤고, 전체 바닥과 벽 일부는 아덱스 X18을 사용했습니다. 천장재는 일반적인 돔 천장이 아닌 리빙보드 2.4m 제품을 사용했는데, 이유는 지하 화장실 천장이 낮아 돔 천장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철거 장면을 보시면 성인 남성이 목을 구부릴 정도로 천장이 낮아 조금이라도 천장을 높게 쓸 수 있는 리빙보드를 선택했습니다. 둘. 타일 시뮬레이션. 타일 기준선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인 타일 배치 기준은 타일 부착 시 마지막에 조각 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배수구 주변 타일은 이쁘게 하자입니다. 이렇게요. 타일을 세로로 배치한 이유는 천장이 낮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바닥 타일 위치는 배수구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배수구로 물이 잘 빠지도록 사선 커팅을 했을 때 비대칭 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느 쪽 배수구가 괜찮아 보이시나요? 물은 줄눈을 따라 흐르는데 최소한 이렇게는 되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오래된 집은 이렇게 벽이 기울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밑에부터 타일을 부착하면 위쪽은 기울어진 만큼 타일 간격이 벌어질 테니 이쪽 벽면에 타일 접착제를 두껍게 해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타일 시공 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셋. 타일 부착. 아덱스 D20은 세라픽스보다 물에 강한 일회형 본드로 비교를 위해 사용해봤습니다. 시공법은 실리콘 주걱으로 타일 한 장 면적만큼 도포해주고 타일 고대로 정리해줍니다. 타일 뒷면에도 항상 본드를 얇게 도포해줍니다. 녹색 레이저에 맞춰 타일을 부착하고 고무망치가 없으면 손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아덱스 D20은 세라픽스보다 더 점성이 있어 뻑뻑하고 접착력도 좋은 느낌입니다. 타일 본드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두께만큼만 바르셔야 합니다. 저처럼 두껍게 바르시면 안 돼요. 저는 벽이 기울어져 있어 단차를 맞추려고 위쪽을 두껍게 바르고 있는데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타일의 간격을 맞추려고 1.2mm 타일 스페이스를 사용 중입니다. 초보자 분들은 타일 스페이스 사용을 권장드리고, 가끔 타일 분량으로 사이즈가 틀린 타일을 만나면 스페이스가 오히려 방해가 되므로 빼버리고 간격을 맞추세요. 이런 배관이 있을 때 구멍을 뚫는 방법은 제 채널 18번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업자분들은 한쪽 면 전체를 접착제로 도포한 후 타일 부착을 하시지만, 저는 초보라 타일 부착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한 번에 한 장만큼만 도포했습니다. 이유는 접착제를 도포한 후 오래 두면 겉마름 현상이 생기고, 그대로 타일을 부착하면 나중에 타일이 떨어지는 등 하자 발생 원인이 됩니다. 타일 커팅기 사용 방법도 제 채널 18번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넷. 아덱스 X18로 교체. 벽이 기울어져 있어 위로 갈수록 점점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넓은 틈을 타일 본드로 채우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덱스 X18로 시공하였습니다. 아덱스 X18은 일회형과는 다르게 물과 교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타일 두께를 맞추기 위해 X18을 두껍게 도포했습니다. 홈이 넓은 톱니 고대가 없어 실리콘 주걱으로만 작업 중인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톱니 고대를 사용하시고 항상 타일 속이 비지 않도록 X18을 꽉 채워주세요. 아덱스 X18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시멘트성 대형 타일 접착제로 기존 타일 바탕면에 덧방도 가능하고, 저희 화장실처럼 아덱스 방수제 위에도 시공 가능합니다. 조명 거울을 설치하기 위해 전선을 타일 속으로 미리 빼놓았습니다. 타일을 천장 끝까지 붙이지 않는 이유는 리빙보드를 설치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타일을 대충 재단했는데 우연히 절반만 커팅하면 되어 타일 로스를 줄였습니다.
지금 설치한 주황색 평탄 클립은 양쪽 타일의 단차를 맞춰주는 도구입니다. T형 핀을 타일 사이에 꽂아서 검정색 부분을 돌려주면 타일 단차가 맞춰지고 타일 양생 후 반대로 돌려 빼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녹색 레이저 레벨기는 코오민 제품, 빨간색은 인터넷 최저가로 둘 다 정확성은 좋지만 3D 이상 제품을 추천합니다. 360도가 안되면 불편해요. 타일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14번째 영상에 나왔던 아덱스 도막 방수제입니다. 누수도 없었고 타일 덧방이라 방수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남은 방수제가 있어 바닥과 벽이 만나는 부분과 수전과 샤워기가 설치된 부분 위주로 칠해줬습니다. 또한 매끄러운 타일 바탕면에 덧방을 하려면 프라이머를 꼭 칠해줘야 하는데 아덱스 방수제가 프라이머 역할도 해주기에 발라주었습니다. 시멘트성 접착제인 아덱스 X18과 일회형 본드인 세라픽스, 아덱스 D20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셀프를 배우는 초보자로 다양한 차제를 사용해 보기 위함입니다. 세라픽스는 가장 저렴하고 많이 쓰이는 타일 본드로 화장실과 같은 공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고 D20은 세라픽스보다 물 저항성이 높아 물에 잘 녹지 않기에 그나마 나은 제품으로 알고 있으며 X18은 압착 용도나 대형 타일, 수영장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고 비싼 제품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사용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기에 혼용해서 사용 중입니다. 참고로 세라픽스 D20은 비교적 물이 닿지 않는 부분에만 사용 중입니다. 출입문 위쪽 타일은 떨어지면 큰일이기에 X18로 시공했고 확실히 접착력이 좋아 한 번에 쉽게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 창틀 위쪽 타일도 별 어려움 없이 시공하였습니다. 수평대를 사용한 이유는 타일에 떨어진 물이 창틀 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흐르도록 기울기를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창틀 주변 타일 끝부분에 코너비드를 사용할지 말지였습니다. 다행히 타일 옆면 색상이 나쁘지 않아 노출되도록 부착했습니다. 이렇게 벽 타일 시공을 끝냈습니다. 다음 영상은 벽타일 하자 발생과 바닥타일 시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